을 결정할 때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취득세와 원리와 똑같아요. 특례 규정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은 신고하는 거죠. 신고가액.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특례는 언제나 뭐만 쓴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취득가액.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나요? 몇 개? 6개. 그래서 국수 공판장 검증에 해당하는 거래는 언제나 사실상만 쓰죠.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없다. 나머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비교과세합니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고요. 그래서 박스 원칙, 예외, 특례 나와 있죠. 단 취득세와 다른 점은 두 가지예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씁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쓴다고요. 이거는 등록면허세니까 등록 당시. 취득 당시 하면 틀려요. 그럼 이제 위에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네요. 일명 뭐다? 소가지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이럴 때 신고해야죠. 신고하면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합니다. 단 소유권은 왜 나와요? 왜 나오냐고요. 약간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신고하죠. 이렇게. 단 여기 봐요.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도 달라질 수가 있죠.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등록 당시. 그래서 달라진 경우는 이해를 안 쓰고 등록면허세는 어떤 가액을 씁니까? 변경된 가액. 왜 달라지나요? 법인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할 수 있죠.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 재평가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달라지잖아. 등록 당시. 이럴 때는 변경된 가액을 쓰는 거예요. 변경된 가액. 그럼 여기 한번 봐요. 법인이 신축합니다. 법인이 신축한다고요. 1억짜리였어. 1억짜리. 이거를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등록 당시는 10년 후에 이제 등기를 하는 거야. 10년 후에. 10년 후에 이게 10억이 됐어. 그럼 과세표준은 입증하면 1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억으로 한다고요. 등록 당시. 자, 1번, 2번은 똑같은 거고 1, 2, 3, 4, 5, 6 나왔잖아.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미출공개 4번 출제된 거예요. 4번. 제1할에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달라졌네? 달라지면 무슨 가액을 쓴다? 등록면허세는 변경된 가액. 시험장에 가면 재평가 전의 가액 하면 틀려요. 변경된 가액. 그래서 과로 법인 같은 경우는 입증을 해라. 장부로, 결산서 등으로. 간단하잖아요.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다. 이 지문은 취득세에서 안 나오면 등록면허세 돌아가면서 나와요. 취득세는 변경된 가액 안 써요. 등록면허세만 쓴다고요. 또 마찬가지. 상속받죠. 부동산? 상속받잖아. 2% 납부했죠? 2% 납부해서 등기 칠 때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변경된 가액으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이번에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다? 채권금액. 채권금액. 채권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는 4가지가 있네요. 꼭대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경매신청.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결국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압류 왜 하는 거예요? 결국 돈 받으려고. 저당권 결국 뭐 받으려고 하는 거다? 돈 받으려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 가처분도 결국 돈 받으려고 합니다. 경매 신청 왜 하는 거예요? 결국 돈 받으려고 채권. 그래서 네 가지는 부동산가에 가면 안 돼요. 채권 금액. 일명 뭐다? 가져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경매로 갖고 가라 이거지. 가져가. 경매.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채권 금액. 그래서 가져가 경매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가져가 경매.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뭐가 됐어? 가압류.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한다 틀리죠? 채권 금액. 가압류가 작년에 출제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박스 1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는 채권 금액이야. 자, 그 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2번 출제됐어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없다 그럴 때는 뭐가 나오면 맞는 지문이다. 목적. 부동산 가액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근저당 설정할 때는 뭐다? 채권 최고액을 목적으로도 한다고요. 잠깐 없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면 답이다? 목적. 목젖이 아니야. 목적 이렇게. 아까 제가 사기꾼 얘기했죠? 그 사람은요 2년 만에 붙어서 항상 밥 먹을 때는 아줌마 아저씨들 한 10명 이상이랑 먹어. 거기서부터 작업을 한 거야. 하고 나서 딱 대화되는 대화되는 남. 그럼 남자는 가서 뭐해? 프랑크트도 붙이고 능력이 없잖아. 작업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일부러 떨어졌어. 점수 잘 나와 그 사람. 2년 동안 다니면서 포섭한 거야 사람을. 근데 완전 사기꾼은 아니야. 돈은 조금 줬어요. 근데 하나 팔면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씩만 준 거야. 그러니까 줌마들 사이에는 사기꾼이라고 소문난 거야. 그리고 그 와이프가 와서 돈을 다 챙기고 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서 똑똑한 줌마들은 뭐다? 미분양 아파트를 자기가 사 직접. 그 되팔아서 그런 사람은 돈 많이 벌었어요. 자, 그 다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번에는 건수로 하잖아. 건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량세. 1번 말소등기할 때. 2번 변경등기. 변경등기는 다 건수로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실 거는 지목변경등기예요. 지목변경등기라고요. 별 하나 딱 붙여요. 취득세와 정리해야 돼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간주취득 증가한 가액이죠. 취득세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건수로 매깁니다. 건수. 그리고 세율. 세율은 뭐다? 2%. 그러나 여기는 건당 얼마? 6,000원. 이렇게 지목변경은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에 2% 내는 거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 1건당 6,000원씩 걷어간다고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했어요? 자, 그래서 4번. 그래서 4번은 뭐다? 결국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쓰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박스 보라고요. 쏘가지는 뭐다? 부동산가액. 가져가 경매는 채권금액. 자,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냐?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세금액. 임차권은 왜 하는 거예요? 월, 임대차 금액, 월세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월세를 보호받으려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뭐다? 요구하는 땅.
요역지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길 터달라고 요구하는 땅 요역지. 그리고 마지막은 지목 변경 말소 등기는 건수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쓴다. 그리고 밑에 보충학습 3번만 별 표시 붙이면 돼. 출제되는 거는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다 같이 한번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일하게 공부에 5억이라고 찍혀있으면 5억 갖고 그 세금 다 낸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기준이 뭐다? 공부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공부에 금액이 기재되면 그 금액 갖고 이미 등록면허세 낸 거죠? 항상 공부 기준이다. 자, 넘어갈까요? 자, 세율.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네, 이제.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이네, 세율. 그래서 소유권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 소유권 네 가지 이게 소유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미등기 부동산 2% 납부하고 2% 납부 안 한 거. 네 가지 나와 있네요. 보존 등기는 28이죠, 원래? 2% 납부했으니까 8. 원시 취득 8. 유상 4%죠, 큰 거? 2% 납부했잖아요. 그러니까 20. 세 번째는 뭐다? 상속 28이죠? 2% 납부했으니까 8. 증여는 35죠? 2% 낸 거니까 15. 세법에서 제일 쉬운 세율이 이거예요. 취득세 큰 녀석에 1을 뺀 거. 제일 쉬운 거. 아까 여기 제가 적었었죠? 찬찬히 하세요. 찬찬히. 급할 필요 없어요. 급하면 손해봐요. 성격 급하면 무조건 손해봐요. 자, 성격 산책 슬슬 하세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든 합격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약간 왜 나가냐 그랬죠? 바쁘면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 바쁘면 나가. 왔다 갔다 그래도 그냥 안 바쁜데 나갔다 왔다 그러면 선생님 예민해져요. 일 때문에 바쁜 거는 당연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게 1순위니까. 자, 소유권 나왔네? 나왔잖아요. 근데 소유권이 2회. 자, 2회의 권리죠? 2회의 권리는 세율이 똑같아. 전부 몇 프로? 0.2%. 1000분의 2. 1000분의 2이라고 다 찍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1000분의 2는 다 암기가 끝나. 괄호. 과세표준의 1000분의 2이에요. 이 과세표준을 기억해야 돼요. 괄호가. 자, 지상권은 남의 땅 위에 권리를 보호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이니까 뭐다?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지역권은 요구하는 땅. 승역지 아니에요.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임차권은 월세죠.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그리고 가져가 경매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러한 세율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1000분의 2까지가 무슨 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차등비례 세율이잖아. 이거. 이런 거를 설마 누진세율이라고 얘기 안 하겠죠? 차등비례 세율이잖아요.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칸 위외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매 1건당 얼마? 6,000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정액세율. 그리고 등록면허세 세율 구조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6,000원.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나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는 비례세율만 써. 정액세율은 쓸 수가 없지. 항상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비교를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둘 다 쓴다고요. 원인에 따라. 그러나 취득세는 비례세율만 써요. 정액세율은 안 쓴다고요.
그리고 누진세율은 둘 다 안 쓰고. 자, 그 다음 1번 박스에 똑같잖아. 취득세랑 탄력세율 50%,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의 50%, 괄호 물어볼 때만 부동산 등기에 하나,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거는 탄력세율을 안 써요. 부동산 등기만 50%.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2번은 최저 6,000원이 안 되더라도 6,000원 갖고 가죠.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가 6번이에요. 제일 밑에 6번에 가등기 별 하나 붙이라고요. 가등기는 법조문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뭐다?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라고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0.2. 자, 부동산 가액은 어떨 때 쓸까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에요. 그리고 채권 금액은 담보는 채권이죠. 담보 가등기할 때는 뭐를 쓴다? 채권 금액.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이에요.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를 쓴다고요. 구체적으로. 자, 오른쪽 1번이 별 하나 딱 붙이고 어렵게 나왔을 때 가등기에 대한 세율 등 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소유권 이전이 나왔죠?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뭐의 1,000분의 2이다? 부동산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담보자가 들어가죠?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라고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담보를 위한 가등기는 채권 금액. 1,000분의 2는 똑같아요. 자, 이게 표준세율이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무겁게 매기는 뭐가 있다? 중과세율. 그래서 이거는 등기사항이니까 뭘로 출발한다? 대도시로 출발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 등기입니다. 중과해야죠. 대도시니까 대도시 출발해. 이거는 법인이 뭐다? 자본금 등기예요.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봐. 단 몇 배는 물어봐. 몇 배예요? 3배.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분수로 어떻게 돼? 100분의 300. 100분의 200 하면 틀린다고요. 3배짜리가 있다. 구체적인 거는 안 물어본다. 3배. 자, 그 다음 7번. 부가징수. 항상 납세지는 부동산은 어디로 간다? 소재지. 2번.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뭐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항상 소재지예요. 아까 3번은 했죠? 3번은 했잖아요. 자, 4번은 어렵게 나왔을 때 별 하나 딱 붙여요. 4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이거 아니에요? 4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무슨 등기가 들어갑니까? 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담보물이 뭐다?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같은 채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데 담보물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이상이라고요? 2개 이상. 이럴 때는 각각으로 보지 않고 뭐다? 하나. 저당권이 하나잖아. 그리고 뒤에 각각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처음 등록하는 관청이 납세지란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담보물이 서울 것도 있고 대전 것도 있어. 담배물이. 대전에는 담보물이 토지라고, 서울은 담보물이 건물이라고 가정하면 두 개 이상이죠? 이거를 몇 개로 본다? 하나. 권리증이 하나니까. 그래서 대전 거부터 등기가 먼저 들어가죠. 처음으로 등기가 들어가면 납세지는 대전이다, 서울이 아니다 이거지. 두 개를 몇 개로 봐? 하나. 납세지도 각각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다 그 얘기예요. 나중하면 안 돼요. 처음. 처음이란 단어가 나왔죠? 이거예요. 이거 성인이면 다 알잖아요. 이 날이 어떤 날이야? 5월 21일 지났잖아.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둘이 하나가 됐잖아. 처음으로 부부의 날. 성인 남녀는 부부의 날 알고 살아야 돼요.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잖아. 처음으로 1년 동안 가족같이 열심히 살다가 이날은 커피라도 마시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죠. 그죠? 말 한마디라도. 그렇지 않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자, 원칙 신고납부 1. 아까 다 설명했어요. 전까지. 전까지는 뭔 뜻이에요? 접수할 때까지 세금 내라 이거지. 영수증 챙기고 등기소로 가라. 전까지. 60일 쓰면 안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추징사유. 아까 뭐라고 배웠어? 취득세랑 동일.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추징사유가 있을 때는 전까지 하면 안 돼요. 30일, 30일.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가산세 포함 제외. 그래서 이 두 가지 빼고는 전부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신고납부한다고. 자, 양괄호 4번. 별 하나 딱 붙여.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에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나와야 정답.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 한다. 이게 답이에요. 자, 칠판 보자고요. 등록면허세. 잘 봐요. 신고하고 스스로 알아서 전까지 납부해야죠. 그래 신고는 안 하고 납부만 한 거예요. 신고 안 하고 납부해서요. 그러면 법은 어떻게 본다?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납부했으니까 고로 신고 안 했죠? 신고 안 했잖아.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게 등록면허세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작년에 이게 답이었잖아요. 옳은 거를 찾아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게 답이었어. 얼마나 쉬웠어.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단독 문제는 출제가 안 돼요. 하나씩 끄집어다가 오지선다형을 만든다고요. 이거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했다며.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 안 하면 바로 가산세 20% 붙어요. 하루만 늦더라도.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아니하고 등기등록 전까지 납부하면 1번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2번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고 안 하고 납부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잖아, 이 지문이. 이거는요 6,000원짜리예요. 6,000원짜리. 최저 6,000원 같잖아요. 말소등기도 6,000원짜리죠. 이런 거는 신고 안 합니다. 실무에서는 바로 등기소 옆에 은행 가서 6,000원 주고 영수증 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6,000원짜리. 자, 그 다음 5번 똑같잖아.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 다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유리 다 똑같아요. 제일 잘하는 게 기역 니은이잖아. 근데 니은은 한도가 있어요. 몇 프로? 75%. 율은 똑같은데 만분의 3. 한도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등록면허세, 부가세. 무조건 붙는 게 뭐다? 지방교육세. 그러나 농특세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감면받았을 때만 붙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붙는 게 뭐라고요? 지방교육세. 그러나 감면세액이 있을 때는 20%를 또 내야 돼. 자, 칠판 봐요.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봤어. 200만 원이야. 200만 원.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근데 이거를 법에 의해서 200만 원 중에 몇 프로? 30%를 감면받았어. 감면받았어요. 그러면 오리지널 등록면허세와 그 다음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200만 원 계산하니까 이 중에 법에 의해서 몇 프로를 감면받아서 30만 원. 그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하시오. 자, 머리 식힐 때가 됐잖아요, 지금. 계산은 머리 식히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밑에 허용 칸 있잖아요, 적을 때. 자, 200만 원에 30% 감면받았죠? 그럼 30%가 얼마예요? 21만 원 아니에요? 아, 저 30% 3미는 6이죠? 얼마예요? 60만 원 감면받았잖아요. 그럼 200만 원에 60만 원 빼야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얼마예요? 140만 원. 30% 감면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몇 프로 붙여서 내? 20%. 이게 지방교육세죠? 얼마예요? 얼마? 28만 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 28만 원이죠? 그 다음 농특세는 어디에 20%다? 감면받은 세 60만 원. 그럼 이게 등록면허세는 안 낸다고요. 여기에 그 대신 몇 프로? 20% 농특세로 내야 돼요. 얼마? 12만 원. 그럼 세 가지를 합치면 전체 세금이 되겠죠? 계산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방교육세는 납부세액에 붙는다. 농특세는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따라 붙는다고요. 계산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또 안 갖고 왔지, 안 해. 자, 잠시 쉬었다요. 알아들었나요? 한 명이라도 안 갖고 오시면 할 필요가 없어. 왜? 안 갖고 온 사람 열받아.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